채널명을 전곰 모바일 보기로 바꿔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휴대폰 덕분에 한 단계 올라섰더니 휴대폰 리뷰에 영혼까지 팔 기세로 지금 휴대폰만 드립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곰 세상 보기의 전곰입니다. 오늘의 주제,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해 주실 점은, 기타 제가 이제 비주류 휴대폰이라고 언급하는 휴대폰을 쓰고 계시고, 그 휴대폰에 대한 좀 이렇게 자부심, 또 잘 쓰고 있는데 왜 10이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사용을 해보고 이 사용감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정보로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게 있구나, 그런 팩트가 있구나 라고 너그럽게 열린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의 외관이나 사양, 그리고 탑재된 운영체제들을 보다 보면 다들 고만고만해 보입니다. 이게 어차피 운영체제 잘 돌아가고 인터넷 검색 잘 되고 카톡 잘 되고 문자 잘 되고 전화 잘 되고 나쁠 게 없어요. 그냥 다 잘 돼요. 잘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게 특화돼 있어 라고 신경 쓴 기능도 있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도 꽤나 많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팔려요. G6 같은 경우는 희대의 망작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신경 썼다고 하는 그런 휴대폰들도 덜어는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유들을 한번 곰곰이 탐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을 생각을 해봅시다. 애플은 잘 팔리는데 이런 거에 부합한 주제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잘 되는 휴대폰의 어떤 그런 스탠스를 알아야 안 되는 폰도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은 언제나 놀랍죠. 늘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것 자체도 놀랍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사후에 병신크리까지는 아니어도 매력적인 포인트를 이렇다 할 부분을 못 내놓고 있어요. 아이폰 6 넘어오면서 아이폰과 아이폰 플러스로 분화해서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줬던 게 좀 혁신적이었던 부분이었고, 그 이후 7이라던가 8 그리고 10까지 왔을 때도 이렇다 하게 뭔가 특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자기네들은 대단합니다. 언빌리버블하고 언제나 베스트하고 언제나 최고고 판타스틱하고 다 그래요.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말에 반박을 하지 못하겠는 게, 이게 정말 그들의 말대로 언제나 모든 순간에 대단하고 놀라운지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매출은 정말 사상 최고점을 계속 찍고 있어요. 2017년 3분기 대비 4분기 매출 신장이 30%를 넘겼다고 하는데, 기계값을 올렸으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계가 좋지 않은데 가격까지 비싸.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산다는 거죠. 기계나 어떤 제품 자체의 사용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계가 비싼데도 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주머니를 많이 채워준 결과가 생겨나게 됐죠. 첫 번째로 잡스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잡스가 만들어 놓은 팬덤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잡스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진짜 진정한 성공을 이룩하게 된 게 아이팟 때였습니다. 초기 버전 모델 아이팟 때부터 혁신을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는 정말 말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 작은 주머니 안에 1000곡의 노래가 들어갑니다. 이 작은 기기 안에 3가지의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얇은 서류봉투 안에 노트북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장을 잘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게 잘 돌아갔고, 물론 이제 좀 안 좋은 시각에, 일각에서는 좀 안 좋은 시각도 있었지만, 그가 말하는 것들, 그가 주창하는 것들, 그가 혁신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엔간하면 다 들어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해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잘 녹아 들어가기도 했었죠. 마이크로소프트보다 뒤처지는 부분은 있었어요. 문서나 이런 사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있었죠.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나둘씩 개선을 해 나가고 사용하기 좋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이끌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잡스 이후에는 혁신은 고사하고 눈길을 끌만한 행보조차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갤럭시 S9 행사 때 가변 조리개 카메라가 되게 신기해 보였고, 카메라를 갖다 대면 그 벽면에 있는 그림이 AR 기능이 발동이 되면서 번역을 해주는 그 기능이 되게 신박해 보였거든요. 그런 정도의 어떤 신박함은 애플에서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전에 있었던 개념들, 어떤 팩트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더 좋게 개량해서 만들었어요 하는 수준인 거야. 뭔가 새로운 거를 끌고 나가는 힘이 지금까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카메라 두껍게 만들 거면 가변 조리개라도 만들어 놓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카메라만 겁내 두꺼워서 카툭티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짜증이 납니다. 근데 저기 삼성 갤럭시 S9은 그런 걸 다 해결을 했죠. 카툭티도 아닌데 가변 조리개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잘하고 있구나, 굉장히 혁신적인 면이 보여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삼성을 찬양하고 싶은 게 아니라, 확실히 그런 어떤 혁신적인 포인트, 눈길을 끌만한 포인트,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액션들이나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애플이 하고 있지 않은 행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용해 봐야 알겠죠.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삽질을 하는데도 이리 때처럼 이렇게 그 시장을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휴대폰 회사들이 왜 애플을 뛰어넘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잡스 때부터 다 좋은 탄탄한 시스템 그리고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잡스가 이뤄놓은 철학적 부가 지금까지 좀 탄탄하게 쌓여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수록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을 내는 하드웨어를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 하드웨어들을 외부 업체에서 그냥 이렇게 끌어다가 뭐 스냅드래곤 이런 식으로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A8칩, A9칩, AX칩, A10X칩 이런 식으로 메탈칩 해서 지들이 만들어. 그러니까 생산 원가가 절감이 됩니다. 딴 데서 만들어 온 걸 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순이익이 상승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똑똑한 전략들을 써가지고 계속 소득 수익은 계속 늘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삼성을 좀 보죠. 이에 대항하는 삼성도 나름 머리를 잘 쓰고 있어요.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많이 팔기 위해서 다양한 가격대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휴대폰, 다양한 스타일의 휴대폰을 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간단하게 서치 스캔을 해봤는데 제 눈에 들어온 휴대폰의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3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휴대폰부터 최신 기종인 갤럭시 S 플러스까지 굉장히 다양했죠. 간단하게 나열해보면 갤럭시 온 7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있고요. J 시리즈, 또 A도 A7, A8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S 시리즈는 뭐 워낙에 시그니처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요. 그리고 노트 시리즈도 있고 폴더 시리즈도 있고 와이드 시리즈 그리고 그랜드 맥스도 있습니다. 뭐 한도 끝도 없게 이렇게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 이게 다 근데 그래 뭐 시리즈가 많네 하고 디자인을 봤거든요. 똑같아요. 디자인을 봤는데 싹 다 똑같아. 갤럭시 S 시리즈랑 노트 시리즈는 뭐 거의 그냥 딱 그 비율 크기 생각 안 하고 좌우 옆면 생각 안 하면 다 똑같습니다. 패밀리 룩이라고 해서 똑같은 느낌으로 다 만드는 거야 뭐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계열이 많은데 이렇게 디자인들이 많은데 다 모양이 똑같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앞에는 다 뭐 이쪽 노트 8 이상들은 다 디자인이 뭐 전면 베젤리스 디자인으로 다 뭐 없어. 그리고 그 이후 디자인은 지문인식 버튼이 전면에 있는 전면 버튼 스타일로 해서 쭉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폴더 정도만 좀 다르고요. 모양이나 비율만 조금씩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할 거면은 딱 그냥 세 가지 분류로 나눠도 될 것 같아요. 베젤리스 시리즈, 뭐 갤럭시 베젤 뭐 이런 식으로, 갤럭시 폴더, 갤럭시 버튼 뭐 이러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아예 하나의 계열을 쭉 통합해도 될 것 같은 거야. 굳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류 만들어 놓을 필요 없이. 그래서 뭐 뒤에 코드명만 달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유심 칩을 듀얼 유심을 쓸 수 있는 뭐 갤럭시 B 듀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렇게 넘버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수많은 제품들을 이렇게 다 내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그 계층이나 그 어떤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좋은 유틸리티적인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거는 확실하겠지만 그렇게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은 느낌이 좀 별로 없다는 거죠. 이렇게 22종의 휴대폰을 홈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나름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후진 것에서 좋은 것까지 몽땅 털어서 다 팔고 있으니까 한 분기에 7천만 대 이상 판매하는 것은 뭐 이상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휴대폰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회사들에게 점차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점유율을 팡팡팡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중국계 회사들이 올라갈 틈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 방어를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각 제품당 장단점이 다 있긴 하지만 킬러 역할을 하는 휴대폰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는 상황은 좀 여전합니다. 뭐 갤럭시 S 시리즈가 그 역할을 뭐 하겠지만서도요. 지금부터 살펴볼 폰들은 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폰들입니다. 우리나라 애국 기업으로 소문난 LG 휴대폰은 어떨까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기준은 총 21종, 삼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서 좀 많이 벙벙합니다. 대표적인 시리즈는 G 시리즈와 V 뒤에 넘버링이 붙는 뭐 V20, V30 시리즈인데 나머지 종류의 휴대폰들은 아무래도 삼성의 기타 등등 휴대폰들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일단 G 시리즈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마케팅부터 출시까지 단단히 무장을 하고 내어놓은 휴대폰이긴 합니다. 그래요. 결과는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핵심 코어를 좋은 놈으로 박아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써보신 사람들이요. 출고가는 90만원인데 2달 전 출시된 갤럭시 S8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CPU 사양 때문이었죠. 싱글코어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멀티코어에서 25% 이상 차이 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휴대폰은 거의 필요한 기능, 필요한 성능만 딱 갖춰놓고 발매를 하게 됩니다. 워낙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이 구성을 해야 돼요. 작아야 되고 경량해야 되고 한 곳에 압축적으로 모든 기기와 기능들이 뭉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면이 있는데 다른 애들은 이만큼 효율적으로 구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갤럭시 판매량의 20%도 못 미치는 성적으로 실패한 휴대폰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LG의 휴대폰 중 주목을 받은 녀석도 하나 있기는 했었어요. 바로 V 시리즈입니다. 그냥 V 시리즈 말고 V 뒤에 V20, V30가 붙는 그런 숫자가 들어가는 폰이죠. V20 같은 경우도 오디오 덱, 그러니까 원음 플랫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FLAC 파일이라 그래서 음악 파일 하나당 우리 보통 한 3메가 정도 내외인데, 이 파일, 플랫 파일 같은 경우에는 원음이라서 파일당 150메가가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한, 음악을 좀 많이 듣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쓰게 되는 그런 휴대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사용감이 좋다라고 합니다. 요것과 비슷한 퀄리티의 음질을 내는 그 기계가 아이리버의 원음 재생 기기인 아스테렌컨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100만원이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싼 것도 뭐 7, 80만원대에 판매되는 그런 기계예요. 근데 이런 기계들보다 저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 인터넷도 연결되고 통신도 되고 전화도 되고, 어쨌든 이 휴대폰 안에 이 아스테렌텔컨 기계를 넣어놓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기계로 나온 거였어요. 오죽하면 이 그 V20 시리즈를 그냥 기계로 사서 통신 그 개통은 하지 않고 원음 재생기기로만 사용하는 매니아들도 생길 정도였으니까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부분이 되기는 했었죠.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였냐면, 오디오 덱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버려가지고 다른 어떤 핵심 부품에 투자를 많이 못했는지 사용감은 정말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버벅거리고 끊기고 답답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사용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했던 그런 기종이었어요. 결국엔 그런 부분 때문에 뒷심을 발휘를 못했죠. 언론에 뭐 이렇게 좋은 폰이야 라고 빵빵거리고 나왔는데, 결국은 사용해보니까 이게 결국 핵심적인, 휴대폰의 핵심적인 기능은 많이 떨어져 라고 평가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외면을 받게 된 그런 사례가 됐었죠. 실제 사용해본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음악 재생 능력은 진짜 개쩐다, 근데 이게 운영체제랑 하드웨어가 병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에 볼 줄 아는 능력을 더하다. 볼 줄 아는 인공지능의 시작, LG V30s ThinQ. 화웨이 휴대폰이 있습니다. 2017년 4분기 4천만 대 정도를 팔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중국 시장 내에서 거의 그렇게 소구가 된 것 같고, 가성비 최고, 가성비 갑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좀 팔려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천만 대라는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올리게 되었고, 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과 애플이 먹어 들어갔어야 될 시장인데, 얘네들이 그거를 좀 잠식해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 폰인 아이폰을 살려면 몇 달치 월급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도 뭐 좋은 휴대폰을 쓰고 싶고 자국의 기업도 살려주고 뭐 겸사겸사 좋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화웨이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90만원에 출시됐던 LG G6와 하드웨어 성능은 조금 비슷해요. 근데 뭐 세부적인 거는 다를 수 있겠죠. 스펙은 좀 비슷한데 가격은 3분의 1 이상 저렴하다는 최강의 가성비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굉장한 메리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64기가 모델은 한 20만원 내외에 판매가 될 정도로 굉장히 저렴했죠. 근데 이제 성능은 비슷하고, 중국 내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고, 2017년도에는 세계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어필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진을 했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삼성이나 애플에 어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쌓여온 휴대폰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하드웨어 잘 맞추기, 하모니를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거의 디자인도 흡사하고 유사하게 따라하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카메라에 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라이카랑 협약을 하고 라이카의 어떤 기술력을 카메라에 녹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CCD가 좋지 않은데 렌즈가 좋다고 이게 뭐 화질이 좋아질까 싶긴 합니다. 저렴하면 저렴한 이유가 있겠죠. 결론입니다. 쇼트트랙도 한 바퀴 이상 차이가 나면 따라잡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뭐 3000m를 뛴다고 하더라도요. 휴대폰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후발주자들은 후발주의 어떤 힘과 위력이 있겠지만, 사실 선발주자들이 잘 닦아놓은 여전히 기대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라면 사실상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삼성과 애플의 거의 독주로 거의 시장은 점철되고 있는데, 후발주자들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뭔가 좀 더 혁신적인 것, 그리고 놀라운 것들을 좀 더 많이 탑재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좀 더 편안하고 편리하고 저렴한 가격에, 합당한 가격에 쓸 수 있는 휴대폰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뭐 두서없이 시작해서 두서없이 끝나긴 했지만, 어찌됐든 여러가지 회사들이 약진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뒤로 빠져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갤럭시를 들고 한번 찾아와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점검 세상 보기에 점검이었습니다.